미분 마지막 단원 변화율까지 정리하고 이제 미분 파트를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분 좀 중반쯤 나가고 있는데 일단 진도 과정을 빨리 끝내놓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그 고난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쓸 테니까 지금 미분 여기 마지막 파트까지 잘 정리를 좀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테스트도 근데 선생님 미분까지는 계속 테스트를 볼 거야. 알았지? 테스트 보면서 우리 특히 문과생들은 정확하게 지금 다 따라오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파트 요 변화율 요 파트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 있잖아. 그치? 속도와 가속도에 사실 이어지는 거야. 그냥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다만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가 도형들이기 때문에 그 도형에 대한 약간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알았지? 특히 뭐 변화율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 미분이야. 미분 도함수. 그지? 미분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간, 어떤 시각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하자. 그러면 그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제 그때는 뭐 미분 계수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 물체라든가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들의 변화량에 대한 미분값이야, 미분값. 별거 없어.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흐름에서 다시 이제 기억을 해보면 결국 변화율이라는 건, 변화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또 왜 도함수가 되느냐, 왜 미분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봐. 지난번에는 뭐에 대한 변화율을 갖다가 봤냐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본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되었어? 속도가 되었지. 그때는 그 변화율을,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는 말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였지. 즉 그때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어떤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면은, 그치? 그러면 시간의 흐름, 즉, 시간이 변하는 만큼, 그걸 델타 T라고 쓴다고. 시간의 변화량. 알겠니? 시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했다면, 그동안 위치도 변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럼 위치에 대한 변화량. 그걸 갖다가 이제 X라고 썼었지. 선생님, 이게 위치는 보통 XT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X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위치가 그 시간만큼 변한 양, 위치의 변화량. 변화량이라고 본다면 이게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그럼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시간의 변화량 그래서 이제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그 평균 변화율을 여기서는 이제 평균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이쪽에서는 위치가 아니라 얘가 이제 평균 변화량을 의미하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속도의 개념에서는 그치? 평균 속도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 변화량, 평균 속도 이해가니? 원래 이제 속력이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이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의 변화량을 거의 없게끔, 즉 0으로 가게끔, 자 무한수로 가게끔 우리가 앞에다가 뭘 때렸어? 리미트를 때렸다는 거죠. 이 델타 T라는 시간의 변화량이 거의 없게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의 도함수의 어떤 수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니 지금? 따라서 여기 리미트 0으로 갈 때니까 자 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위치에 대한 어떤 미분값 도함수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보통 dx, dt라고 쓴다고 이렇게 되니?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혹시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알아두라고. 이게 뭐냐면 x를 t로 미분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x가 지금 위치란 말이야. 위치 그래프, 위치의 변화량. 그쵸? 그래서 위치의 그래프를 어떤 t로 미분하세요 라는 도함수가 돼버린다고. 미분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t 즉 내가 알고 싶은 그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건 시각이야. 알겠니? 뭐 3초면 3초, 2초면 2초. 그치? 거기에 대해서 변화율을 보고 싶다면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싹.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미분 계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시각 t에서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실제로는 미분 계수가 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미분 계수가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이건 이제 변화량이잖아. 근데 얘는 딱 그 순간의 변화량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또는 여기선 속도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 평균 속도를 갖다가 리미트와 자 리미트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순간 속도가 된다 얘기지. 자 요 시각 요 바로 그 초에서요 나오는 순간 속도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제시를 해주는 건데 결국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였다? 도함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량에 대한 미분값이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속도 개념의 그 앞전에 그 아파트에 의해서 변화율이라는 거는 다 이제 개념이 이제 끝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길이라든가 길이 L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넓이라든가 넓이 S라고 쓸게요. 또는 부피까지 어떤 부피 됐지? 이것들 또한 괜히 시간의 흐름의 경과 시간에 따라서 얘들도 변한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길이 넓이 부피가 뭐 한다면 변한다면 알겠지?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변화율을 갖다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니? 따라서 만약에 요 어떤 길이가 t초 후 상황까지 가봤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이만큼 경과됐을 때 요 길이가 요만큼 변했다면은 괜찮아? 같은 개념으로 이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자 이해가지? 거기다가 살짝 원래 뭘 때렸다고? 리미트 되니? 리미트를 때렸더니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도함수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 도함수를 우리는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해가지? 근데 얘를 쓸 때는 또 이제 이렇게 dl 그 미분의 그 약자지 d 그 다음에 dt 라고 쓴다는 거야. 이해가니? 혹시 모르니까 이런 기호도 알아두고. 근데 이게 도함수거든, 도함수.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하러 할 거야, 분명히. 따라서 어떤 시각, 내가 원하는 시각에 대한 변화율만, 즉 미분 개수만 나중에 t 갖다 집어넣어서 잘만 구하면 돼. 근데 이제 보는 건 뭐냐면은 이거 누가 모르겠어, 이런 개념. 쉬운 개념인데. 그치? 아니, 어떤 넓이가 있으면은 그 넓이에 대한 변화량을 보시고, 시간에 따라서. 그치? 거기다 이제 리미트 딱 때린 거는 어차피 미분이라며. 미분하면 되지. 그치? 어떤 S라는 그 변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쓸까? 간단하게 쓰면 얘는 뭐야? L'이지, L'. 얘는 S'. 그럼 얘는 얘에 대한 변화율을 보고 싶다면, 그치? V'이지 뭐. 미분하면 되는 거지. 이 미분하면 어딨어?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그냥 미분만 하면 돼. 그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단 길이라든가 넓이, 그건 뭐야? 도형이잖아. 그럼 도형에 대해서 이 시간이 이만큼 경과됐을 때 요 길이라든가 이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얼마큼 변했는지, 그치? 그거에 대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어렵지, 그게. 미분 누가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변화율 개념은 일반적으로 도형이다. 그럼 그 도형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식이 안 세워진다. 그래서 이제 도형에 대한 어떤 변화율 개념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실 때는 보세요. 1단계. 반드시 그 도형을 이해하고 그 문제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되니 반드시 식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있지 이거. T라는 건 별거 없어. 이거 델타 L, 델타 S 이런 거. 알겠니? 그러니까 봐. 처음 상태가 아니야. 시간이 경과된 상태니까 T초면 T초, T분이면 T분, T초 후의 시간이 경과됐을 때 알겠니? 그때에 어떤 길이라든가 어떤 넓이라든가 문제 제시되고 있는 어떤 부피까지에 대한 시간 T초 후에 식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얘는 뭐에 대한 식이겠니? 그렇지. T에 대한 식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연습해보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 거야.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야, 이게 식이 안 나오면 이게 미분을 어떻게 때리냐, 우리가. 그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문장 맥락을 잘 읽어가지고 세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이거야. 자, 이해가니? 근데 이쪽에 세워지면, 나중에 변화율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분 때리면 돼. 야, 변화율, 오케이. 만약에 넓이라면, S'T. 뭐 나오겠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해가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은, 되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분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시각은 그 문제 맥락을 잘 읽고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 3초인지 2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 시각을 갖다가 찾아내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쏙 집어넣으면 그 미분 계수가 되는 거니까 순간 변화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구조 잡혔어? 구조 잡혔지, 그지? 자, 이 정도 구조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습하시길 바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무한급수 편에, 그치? 우리 1단원 무한급수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도형을 갖다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일단은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알겠지? 물론 많이 나오는 그 도형들은 뭐 꽤 있지만, 뭐 구라든가, 원이라든가, 정삼각형이라든가, 직육, 근데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괜히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 별로 없으니까요. 개념 별로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한번 감각을 한번 쌓아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이용해 볼게. 1차도 있고, 그 다음 2차도 있는데, 1차, 2차를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1차하고 우리 교재 2차 있잖아. 진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잘 보신 후 한번 연습하길 바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꽤 나쁘지 않거든. 꽤 좋은 문제들이거든.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보여줄게.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1번 같은 모든 똑같은 구조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야. 1번에는 근데 1단계 식이 나와 있어.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구조지. 봐봐. 문제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말만 읽어보면 돼. T시간 후 엔진 추력의 관계가, 그러니까 엔진 추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K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16,500. 뭐 우리는 관계 식이 있지, 그렇지? 뭐 식은 잡힌 상태니까 바로 넘어가. 2단계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확한 시각이 있는가? 있어. 30시간 후. 그러면 T 30시간일 때가 이제 정확한 시각인 거지. 그럼 그때에 뭘 구해주세요? 변화율. 모든 문제가 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식이 잡힌 상태에서 두 번째, 시각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변화율을 구한다. 자, 변화율은 뭐라고? 이 새끼에 미분값 되십니까? 도함수. 그럼 K 프라임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이 미분은 뭐야? 마이너스 2T야 이거? 이야, 40이야 이거? 이거 날라갔고? 이해가지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딱 30인 순간에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원하는 거구나. 그대로 한번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T 대신에.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 미분계수였다. 라는 거 개념 잡아두시고. 자,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께서 쫄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렇죠. 가장 빈도수가 높을 것 같아. 출제 빈도가. 이게 이제 그림도 없어. 그지? 그럼 2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자, 일단 무슨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있대. 야, 그럼 정삼각형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변 길이는 얼마래? 12 루트 3이래. 뭐 그런 거보다. 얘는 지금 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형도 보시면서. 근데 이제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저번이 필요하단다. 내저번 그리자고. 아이고, 이거 되게 못 그렸네. 어쨌든, 대충 봐. 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잠깐 중단하고, 문제 읽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태가 보이면,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지. 기억나? 일단은 무한급수, 급수편에서 이런 도형들이 많이 나와서 정리해줬잖아. 봐봐.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에서는 내저번의 중심과 또는 외저번의 중심과 다 똑같다. 일치한다. 그치? 그렇지? 어디로 일치하냐?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그렇지? 얘는 뭐였다? 그래. 무게중심이었다. 다 알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린 후 되니 자, 여기 긴 길이 짧은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한번 이런 거 심심하니까 한번 구해볼까? 봐봐. 여기는 어차피 반등이야. 무게 중심이니까. 됐지? 무게 중심 구할 때 원래 중선 긋는 거니까. 그럼 이게 반등이 얼마야? 6루트 3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렇다면 1대 루트 3에 의해서 원래 이 전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 이 전체 길이는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얼마야? 18이지. 아, 이 노란색은 18cm야. 그런데 우리가 2대 3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게 가니?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만 구하고 싶어요. 뭐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3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얘는 6cm였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문장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은 아직 변하는 게 아니야. 아직 움직이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초 위치 또는 최초 도형이라고 볼게. 최초 도형.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최초 도형이야, 이게. 되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제시된다고. 뭐가?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가 제시가 됩니다. 보시면요. 그거만 잘 그리면 된다고. 정삼각형은 각 변의 길이가, 이 각 변이 이거지, 이거 2수 3짜리 이거. 길이가 매초 3 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끊어주세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늘어나는 비율이 남아있네요. 되십니까? 얘는 매초 3 루트 3씩. 그럼 결국 t초가 되면 얘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면 플러스 3 루트 3 뭐가 된다고? t가 된다고 표현해주면 돼. 왜? 시간 1초당 3 루트 3씩 늘어난다면. 자,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도형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t초 후의 변화량. 추가 뭐니? t초 후의 요 변화량 또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세우는 거야? 식을 세우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되니 여기까지.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12루트 3이 아니라 거기다가 3루트 3t 정도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지? 그러면 당연히, 그치? 당연히 요쪽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반띵 쳤던 거 6루트 3 플러스 뭐가 될 것이고 2분의 3루트 3t가 될 것이고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반띵. 그러면 또 당연히 되니 요 자식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전체 높이였잖아. 그치? 아까 18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루트 3 곱하면 18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다 루트 3 곱할 거니까 그때 얼마 되냐? 2분의 9t가 되겠지. 플러스 2분의 9t가 돼버리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제시됐던 이 원의 반지름은 6이었지만 내저번의 반지름은 6이었지만 자,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만 더 할 거니까 이해가 아니? 결과적으로 6 플러스 3분의 1 치면 얼마니? 2분의 3t가 된다 이 말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도형의 그 길이가 아니라 t초라든가 시간이 지난 경과 후에 도형의 그 어떤 상태, 변화 상태를 봐야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이 정도까지 세웠으면은 이제 문제만 잘 그으면 되겠어. 늘어났다. 근데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이 되는 순간 요거는 잠깐 내겨놓을게. 지금 봐봐. 뭐라고 그래 나왔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야? 여기에서 잘 봐봐. 한 변의 길이가 원래는 12 루트 3인데 시간이 경과된 길이는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t였단 말이야.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이런 말 잘 그려야 돼. 24 루트 3이 되는 순간. 자, 일단 이게 왜 나왔을까는 좀 나중에 보자고. 알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아니었어. 그냥 이 원이야. 내접하는 이 원의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의 아까 반지름이 뭐였냐? 6이었는데 이제 변화된 그 양은 6 플러스 2분의 3t였잖아. 그럼 걔만 가지고 와서 선생님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할게. 됐니? ST라고 할까?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넓이에 대한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근데 원 넓이 못 세운 사람 없잖아. 그치? 파이 R 제곱이잖아. 됐어? 따라서 파이에다가 R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데꼬만 오시면 돼. 2분의 3t의 제곱이요. 이렇게. 괜찮아? 이 넓이에 대한 변화 유형이 뭐라 그랬어? 네, 도함수. 미분 때린 거. 야, 이런 거 이제 그냥 바로 합성하면서 미분 때려도 되겠다. 그치? 자, 파이 있는 상태에서 2 내려오시고요. 6 플러스 2분의 3t. 그놈의 1승인데 그 안에도 보니까는 또 다른 함수가 있지.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있지. 그러니까 속미분. 야, 이거 미분 때리면 얼마 남아? 2분의 3. 그럼 뒤에다가 곱하기 2분의 3 정도 하면 뭐 이런 건 이미 날라갔겠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 야, 이게 변화율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도 제시되고 있는 그 시각이 안 보이잖아. 시각.
그 시각을 갖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어야, 그지? 순간 속도가 되는 건데,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건데.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와 있던 거였어. 아, 이런 말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다시 한번, 한 변의 길이가 나중에 변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될 때? 24 루트 3이 될 때. 아, 그러면 이 짝에서, 그렇지? 이 짝에서 결국 t라는,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시각이 나오는구나. 이해가니? 이런 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럼 11루트 3 넘기고, 되니? 여기 또 12도 안 되네? 그럼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즉, 4초 후의 상황을 보라는 얘기지. 됐어?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기다 그 4만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이게 대단수 문제 풀이의 이제 기본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스타일. 응? 도형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린 후 파악을 해야 되는 스타일. 알겠니? 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면 무조건 우리 내신에서 충분히 맞춰올 수 있어. 알았어? 나 그렇게 생각해.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부피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좀 잠깐 잡아드릴 게 뭐냐면, 3번 잠깐 보자. 3번, 슉슉슉슉. 여러분들 이제 구도 잘 나오는데, 이 구의 겉넓이와 부피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겠니? 자, 다시 한번. 구의 겉넓이는요, 이 공식은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그쵸? 4배의 파이 r 제곱, 즉 원넓이잖아. 이게 원넓이의 4배다. 알겠니? 겉넓이.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이게 부피가 3분의 4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부피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우리가 공식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자. 알겠지? 구도 잘 나오니까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어떤 풍선처럼 팽창하는 구가 있나 봐. 구가 팽창하는데요. t분이 지난 후 물체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t가 된대요. 나왔어. 이미 지가 나왔어. t분 후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된다고? 2분의 3t가 된대요. 괜찮아? 지금? 오케이? 좋은 정보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요거인 물체의 겉넓이를 s라고 할 때 나왔다. 겉넓이를 s라고 하는데 선생님 st라고 할게. 근데 이게 뭐라고? 겉넓이라고. 겉넓이. 부피가 아니고. 됐지? 이 겉넓이에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단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야, 이거 다 나왔다 지금 이거는. 되냐? 응? 다 나왔어. 모든 정보가. 봐봐. 일단 겉넓이에 대한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t분 후에 반지름이 얼마라고 이게? 이 반지름이래 얘. 반지름. 2분의 3t. 에라이씨. 그러면 여기 겉넓이 쓸 때 할 때 식 세울 때 4 파이 r 제곱. 저거 데리고 와봐 그러면. 데리고 와봐. 2분의 3t의 뭐야? 제곱이야. 그지 않냐? 야, 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제시되는 그 시각은 얼마일 때? 2일 때. 그치? 그럼 나중에 이거 미분한다면 뭐 집으면 되겠어? 2만 집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구의 겉넓이하고요. 구의 부피 있잖아. 요거 좀 확인하라고 한번 해온 거야.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자, 이해가죠? 예.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만 갖지 않으면, 응? 뭐 이런 거야 다 풀어오지 않겠나? 되냐? 응? 이 부피가 저 밑에 있네요. 한 5번 가볼게요. 5번 문제. 1차입니다, 1차. 1차에 5번. 자, 보시면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6인 직원기둥이 있다. 직원기둥은 그냥 원기둥이야. 그냥 원기둥 하나 그리고 그리지 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맨 처음에, 이게 최초 도형이겠지. 맨 처음에 얼마야, 이게 반지름이 3이래. 나 높이가 얼마래? 그래, 6이래. 뭐, 이 정도는 그리면 되잖아. 그지?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자, 이때 문제 잘 읽고. 밑면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씩 길어지고, 아까 이런 거 해봤지? 매초 뭐씩 길어진다. 그치? 이거 해봤지? 그러면 t초 후의 상황을 보라고. 이게 최초 도형이면 t초 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쉽다. 이거네. 3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쵸? 1초당 1씩 늘어나는 거야. 따라서 플러스 t초가 지나면 1t 되니? 늘어났으니까. 감소하면 마이너스, 그지? 그래, 다 늘어나고. 이거 이제 짧아지네, 이제. 높이는 매초 1씩 짧아진대요. 그러면, 요게 맨 처음에 6이었는데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씩이라고? 1t. 2씩이면 2t. 뭐 이 정도.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t초 후의 상황을 만들어라. 자, 이해가죠? 그때, 이 주건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을, 근데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변화율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잘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약간 달라요.
일단 어쨌든 이 직원기둥에 부피 변화율이 나왔는데 근데 변화율이 다른 말로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야, 이게 0이 될 때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 됐니? 0일 때. 그럼 일단은 우리는 여기까지는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지? 일단 부피에 대한 식이 세워놔야 되고 그죠? VT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직원기둥 정도의 부피는 뭐냐 얘들아? 밑넓이 곱하기 그지? 높이 아니냐? 아 밑넓이가 1이니까 일단 파이 R 제곱 그럼 3 플러스 T의 제곱 높이가 6이 아니고 6마티였잖아. 아, 요 정도? 요 정도? 됐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변화율. 변화율이 뭐라고? 도함수라고. 아, 미분 때리면 돼. 자, 미분 때려보자.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뭐 전개도 되는 거지만 곱하기니까 곱미분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지 뭐. 이해가지? 파이는 좀 잡아놓고요. 중괄호 잡아놓고요. 자, 이 한번 미분할게요. 그럼 2, 3 플러스 t의 1승. 자, 속미분 쳐도 어차피 1이지. 냅둬. 곱하기. 얘는 가만히 계셨어요. 이렇게. 더하기. 계산이 여기까지. 자, 그다음 앞에 거. 3 플러스 t의 제곱. 가만히 계시고요. 요거 미분하자. 근데 요거 미분하면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쓸게요.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요게 도함수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자식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야, 얘들아. 얘가 0이 되고 싶대. 문제 잘 봐야지. 이해가지? 그럼 얘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냐? 됐니? 따라서 일단 뭐 파이 같은 거는 의미 없으니까 지워놓고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 안에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 한번 해볼까? 심심하니까. 자, 여기 안에 잘 정리해보면 여기 이 잡힌 상태에서 천천히 그러면 18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6t 그죠?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얘가 요거 제곱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또 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t 플러스 9였는데 마이너스 9 뭐 천천히 하면 되죠. 이게 가죠? 이라는 게 의미 없잖아. 어차피 0 되는 건데 그쵸?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건데 정리 좀 해볼까? 여기서 쭉 보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죠? 여기 쭉 보니까 여기 6t 날라간다. 이렇게 됐지? 그럼 마이너스 3t가 되고 여기 상수 볼까요? 여기 9, 뭐 여기 18 그럼 플러스 9가 된다. 됐지? 이런 식으로 됐지? 얘만 0이 되면 된다. 됐어? 그럼 그때에 시간이 나올 것 같은 t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는 거냐면 그때의 직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부피라는 건 식을 이미 세워놨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서 뭐만 나오면 우리 t만 나오면 그쵸? 그 t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네. 부피라는 식에다가 이게 가니?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고요. 문제 잘 맥락을 읽은 다음에 접근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내신에 가장 잘 등장을 하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도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다 있는 문제인데 6번인데요. 1차하고 2차를 같이 할게. 6번은 이게 뭐냐면 그림자 문제인데 아니 뭐 이거 외울 거 없고 그림자 문제인데 외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문장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문장을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고 갈까? 그림자 문제에서는 두 가지 스타일이 나와. 이게 좀 약간 다르거든? 그것만 잘 정리해 볼게. 뭐냐면 하나는 그림자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하나는 그림자 끝에 대한 변화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이 달라 얘들아. 그 정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오케이?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 그림자 문제는 다 이렇게 그림이 이 정도 나와요. 직각이 삼각형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기가 빛이야, 빛. 가로등의 빛.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지금 우리 문제처럼 어떤 놈이 항상 나와요. 요렇게. 슉. 됐어요? 근데 내가 우리 그 문제처럼 이렇게 요 사람을 갖다가 요 가로등 바로 밑에다 그리는 이유가 있어. 얘가 지금 걸어가는 거, 가로등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는 얘는 그림자가 없다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딱 요 순간 얘가 요쯤 왔을 때 야 머리가 커졌다. 됐지? 오케이? 얘가 요쯤 왔을 때 그때의 요 그림자는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죠. 이 정도. 됐어요? 오케이? 바로 이제 그 그림자의 어떤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주겠죠? 여기가 전체 3m. 그 다음에 요 아이의 키는, 키가요. 키가 좀 작네? 1.5m. 딱 절반이네. 가로등에 비해서. 그치? 오케이. 1.5m.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 매초 3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매초 3m. 매초 3m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봐봐. 내가 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냐면 항상 여러분 설명할 때 얘가 움직인 거리를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요쪽에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림자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까지 다가왔을 때, 걸어왔을 때를 표현하려면 현재는 0이지만 이 거리가, 그치? 쭉 가다 보면 몇 m라고 3m씩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3t로 잡아줘야 돼. 이해 가니? t를 분이라고 봤을 때. 괜찮아? 오케이. 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첫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길이면 진짜 얘지, 얘. 이해 가? 그래서 얘만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3t인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워버리고요. 딱 단순화 시키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뿅뿅뿅뿅 띡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지? 직각이. 자, 뭐가 보이니 얘들아? 그렇지. 별거 없어. 닮음이 보이지 뭐. 비례식.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3이었다? 3m? 여기 얼마라고 지금? 1.5. 완전 절반 아니니? 절반? 야, 이거 좋다. 절반 정도면 비례식 안 세워도 되겠다. 그치? 여기 절반이면 전부 다 여기 절반 될 거 아니야. 절반. 응? 닮은 비에 의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t였지? 아까 전에? 3t였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그림자 또한 몇 t? 3t. 괜찮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만약에 이제 절반이 딱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거는 닮은 비를 세우시면 된다고. 비율로. 그쵸?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 함은 이 그림자. 그쵸? 요걸 갖다가 미분 때리는 거라 이거야. 이렇게. 이게 가니?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3. 개이죠. 장난 아니야. 됐어? 다만, 그 2차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자 끝의 변화율, 뭐 끝의 속도나 변화율이다. 그치? 이제 같은 말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그림자 끝은 뭐냐면 그 봐봐.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끄트머리가 여기지. 그렇지 않냐? 따라서 이 맨 처음에 있던 최초 지점부터야 요 그림자 끝까지의 이 길이를 변수로 잡아줘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걔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t 플러스 3t 몇 t니? 6t가 될 것이고 어쨌든 그림자 끝은 전체 길이를 얘기한다. 알겠니? 그림자 끝까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이게 6t니까 이게 전체 길이가 걔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얼마다가? 6.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제 그림자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뭐냐? 이제 첫 번째는 닮음을 사용한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는 요 문장의 맥락을 살짝 주의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구조적으로 좀 잡으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기 미분 마지막 파트야. 나중에 보면 그 수능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워낙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미분 공부하시느라고. 자, 그 다음에 적분 좀 남았으니까 그거까지 마스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난도 문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 좀 들어가 보자고 빨리 정리한 다음에. 알았죠? 네.